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화통일을 여는 사람들 김강연이라고 합니다. 요즘 한반도 정세가 너무나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7일 남북의 두 정상이 정말 분단과 전쟁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기뻐했습니다. 판문점 합의 정식 명칭을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하나하나 짚어보고 앞으로 펼쳐지게 될 평화와 통일의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온 남북 합의들 중에 최고봉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7.4 남북 공동선언,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14선언 이런 남북 정상 간의 합의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집대성하고 그것보다도 한층 더 발전시킨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민족의 화해와 공동 번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자주통일의 역사적인 전기를 마련한 합의입니다. 이런 엄청난 합의들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매우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길 리서치에서 남북 정상회담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 10명 중 9명이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잘했다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를 다 떠나서 국민의 90% 이상이 절대적인 이런 지지를 공감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럼 이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 판문점 선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지 한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그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이 판문점 선언을 낭독했죠. 이 선언을 할 때 보면 서훈 국정원장이 뒤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진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많은 국민들이 남북 정상회담을 생중계를 보면서 정말 벅찬 감동과 그런 눈물들을 흘리면서 이 판문점 선언을 열렬히 마음으로 환영하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두 정상이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이 판문점에서 더 이상 이제 전쟁은 없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8천만 결의와 전 세계의 만방에 천명하여 사실상 두 정상이 종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이 법적인 이 구속력은 없습니다. 정치적인 선언인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두 정상이 이 한반도의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린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간의 사실상의 종전선언하고 이후에 남북미 선언을 이끌어내는 그런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방명록을 먼저 썼잖아요. 그래서 방명록에 쓴 내용을 보면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평화의 시대 역사의 출발점에서라고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이번 남북 판문점 선언에서 또 중요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완전한 비핵화와 핵없는 한반도 실현을 위해서 남북 정상이 합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평화 상태를 정치적,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출발점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핵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남과 북, 즉 한반도에 핵이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즉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북은 핵무기를 폐기하고 그리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한은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배치하는 것을 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현재 남한에 핵우산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핵우산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미국이 핵 항공모함이라든지 핵 잠수함이라든지 핵 전략 폭격기들을 남한에 전개하는데 이런 핵 전략 자산들의 전개를 금지해야 합니다.
네, 남북 정상이 이번 판문점 선언에서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정상이 이제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다고 천명했잖아요. 이것에 따라서 군사적으로도 더 이상 대결이 아니고 그리고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서 군사적으로 지금 남북이 대결과 전쟁 상태에서 서로 전면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규모의 병력과 무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점점점 줄여나가서 전면전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그래서 더 이상 한반도에서 서로가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수준으로 그런 군비들을 축소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군비를 축소해 나가는 것과 함께 매년 30만, 50만의 대규모의 한미 군사 연습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고 한반도의 대결이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이 매년 악순환처럼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없애자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미연합연습부터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을 하는 공세적인 내용을 축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대규모의 군사연습은 폐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 군사적인 신뢰 조치와 군축을 해나가자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사적인 신뢰 구축과 군축을 통해야만 바로 한반도에 지금 열리는 평화시대, 이것이 계속 지속되고 이 항구적인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 두 정상은 민족 공동의 번영과 그리고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자고 합의했습니다. 특히 두 정상은 14선언에서 합의된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1차적으로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연결하고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남북 간의 경제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이것을 확대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민족 경제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주통일의 미래를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이 합의가 있습니다.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시대를 천명한 것에 이어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수건인 통일에 대해서도 자주통일의 지향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자주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외세의 개입 없이 우리의 힘으로 통일을 해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남북 간에는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우리가 통일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통일 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남한의 연합제와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 즉 연합연방제의 방식으로 통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왕의 합의가 있습니다. 이 합의들을 제대로 실천해 나간다고 하면 자주통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외세의 개입이 없는 그런 자주적인 통일 국가의 상은 바로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중립국가의 상을 가져야 자주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판문점 선언의 의미들을 짚어봤습니다. 이처럼 판문점 선언은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기존의 남북 간의 합의들을 다 살려내고 또 더 한 발 더 진전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라고 하는 평화의 시대를 천명했고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자주통일의 지향까지도 밝힌 그런 최고봉의 합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가는 데 있어서 견인차의 역할을 뛰어넘어서 이 판문점 선언은 이 자체만으로도 고도의 완결된 그런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설령 북미 간의 합의가 조금 삐끗하고 어긋난다 하더라도 우리 남북 간에 이루어진 이 판문점 선언의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잘 지키고 이행하고 실현해 나간다면 바로 한반도의 평화의 시대, 자주통일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는 그런 합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지금부터
판문점 선언의 시대에 맞게 이 판문점 선언이 제대로 실현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그런 시민들의 감시와 평화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조만간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도 이 판문점 선언의 내용들이 잘 이어져서 성공적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북미 간의 합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평화의 촛불을 함께 들어야 하겠습니다. 광화문에서 제2의 평화 촛불이 열립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촛불을 들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